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Q&A 이제 라이브 방송 시작할 예정인데요. 일단 어,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모두 환영합니다. 일단 조금 더 이제 들어오시면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혹시 이제 뭐 라이브 방송 진행되는 도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좀 답변하느라 바로바로 못 드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Q&A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를 알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이번에 시원스쿨 편입에서 이제 편입 영어를 담당해서 또 대표 강사로 편입 영어를 가르치게 된 황서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썸네일에서도 보였고 뭐 또 제 소개에서도 보셨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실제로 편입을 준비해서 합격한 합격생 출신이고 또 제가 수능 4등급에서 3개월 만에 기출 점수 30점대에서 90점대까지 단기로 이렇게 고득점까지 끌어올려서 이화여대 일반 인문 편입에 합격하게 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 노하우를 가지고 제가 7년 동안 편입 영어를 쭉 가르쳐 온 강사이고요. 그래서 좀 이런 제 경험담과 그다음에 저의 전문적인 좀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끝까지 보시면 굉장히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사전에 Q&A 관련 질문들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별된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들 위주로 추렸으니까 아마 끝까지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단기간에 합격하신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뭐 일단 본인의 기본 정보들도 남겨주기는 하셨지만 제 얘기가 이제 궁금하신 것 같아서 제 비결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공부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좀 결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공부의 방향, 그다음 두 번째는 공부 시간, 그다음 세 번째는 집중력.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공부 방향에 있어서 저는 그 공부 방향이 정말 잘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자랑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다 갖고 있는 좋은 능력이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좀 문제 해결력이 좋다? 그러니까 판단이 좀 빠르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저 참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중학교 때 뭐 음악이나 미술 같은 건 특히나 주요 과목이 아니니까 막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또 시험은 봐야 되니까 그러면 막 쉬는 시간 10분, 15분 동안에 책을 싹 봐요. 그러면 제가 이런 게 시험에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막 보여요. 그러면 다 그렇게 외워서 보면 시험 거의 막 항상 100점 맞고 그랬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공부를 막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닌데 그냥 항상 어떤 걸 공부하면 되겠다. 이런 거 물어보겠다. 이런 게 되게 잘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상 좀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편입 준비를 이번에가 아니죠. 8년 전에 편입을 준비를 했을 때에도 이제 기출 문제를 먼저 싹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출제 이런 정답 패턴을 보니까 이런 걸 중요하게 물어보는 시험이구나. 그래서 그 시험 방향에 맞게 공부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막 서점에 갔더니 문법책도 막 이렇게 두껍고 한 거예요. 근데 시험 기출 분석을 해보니까 그중에 한 요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주요 파트만. 그래서 그 파트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 뭐 예를 들면 해석도 좀 주되게 필요한 부분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단어도 사실 3개월 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많이는 못 봤어요. 하지만 기출에서 어떤 쓰임으로 익혀야 단어를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좀 접근을 해서 어원이나 동의어 반의어 위주로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기간 대비 단어도 사실 되게 많이 외웠고 그리고 단어 외운 양은 어떻게 보면 1년 준비한 학생들보단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하긴 했겠지만 활용의 폭이 되게 컸어요. 어원 같은 거나 동의어 막 이런 것들을 잘 알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공부 방향 자체가 3개월이었지만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단기간임에도 되게 이 방향을 잘 잡아서 특히 기출 분석을 진짜 잘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점수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한 1년, 진짜 뭐 2년, 3년, 재수, 삼수까지도 하는 시험인데 그렇게 오래 공부한다고 해서 꼭 합격하고 짧게 공부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시험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최소한 3개월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딱 3개월을 정말 알차게 보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게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부의 방향이 무엇보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공부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또 하나 집중력이 있거든요. 근데 집중력은 간절함과 자신감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간절함은 커지지만 자신감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그 자신감 컨트롤을 잘 해주시는 게 또 합격까지 잘 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좀 그게 공부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늘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 붙으면 붙을 수 있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도 끝까지 잘 합격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남겨주신 이 베이스 자체가 또 제가 준비했을 때보다 훨씬 좋은 베이스이셔서 이 방향만 맞게 잘 공부해 주시면 충분히 원하는 목표 잘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방향은 또 시원스쿨에 또 시원스쿨 편입에 관심을 갖고 들어와 주셨으니까 제 수업을 들어주시면 아마 아주 쏙쏙 잘 알아듣고 방향 잘 맞게 공부 잘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질문 보니까 편입 공부할 때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제 남겨주셨는데 또 제가 방금 답변 드렸던 거랑 좀 이어지는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집중력이라는 요소를 얘기 드렸는데 사실 남은 기간 동안에 시간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이 시간을 똑같이 보냈을 때에는 집중력이라는 변수를 관리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 집중력을 가장 흔드는 게 멘탈. 이죠.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집중력은 자신감 곱하기 간절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험을 처음에 준비할 때는 이 간절함이 떨어져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아직 시험까지 머니까 좀 공부 이렇게 하루 안 해도 좀 괜찮겠지 이런 간절함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간절함은 엄청 커지는데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거는 진짜 정신을 차려야 살아요. 이게 다른 학생들도 다 떨리고 엄청 불안하고 긴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정신줄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진짜 모든 시험은 막판 스퍼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3개월 공부했더라도 3개월을 완전 몰입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잘 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질문 주신 분들도 그 다음에 올해 편입을 준비 중이신 모든 분들이 다 끝까지 그냥 진짜 경쟁률이 어떻다, 올해 몇 명 뽑는다, 나 이과 쓰려고 했는데 안 썼다, 뭔들 간에 시험이 어렵게 나왔다, 뭐든 그냥 내가 실력이 되면 붙는 거고 안 되면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제가 7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거는 상대평가지만 어느 정도 절대평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붙을 만한 학생들은 항상 붙었고 떨어질 만한 학생들은 보통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주변에 휘둘리실 필요 없고요. 그냥 예를 들면 상위권을 목표로 한다. 그럼 기출 점수 평균적으로 한 80 중후반 이상 나오면 그래도 그중에 어디 하나는 붙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인서울 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한 70점 중후반 이상 나오면 그래도 붙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주변에 휘둘려서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좀 이 절대적인 지표로 차라리 내가 저 실력을 완성한다. 이런 느낌으로 좀 공부를 끝까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멘탈을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 시험 원서 접수할 때도 정말 중요한 건데 제발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경쟁률 보고 과 선택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경쟁률 낮은 과가 항상 다 끝나고 나면 경쟁률 제일 빵 터지거든요. 사람들 심리가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경쟁률은 늘 1대1 그냥 내가 되면 붙는 거 안 되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확률은 늘 50%대 5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멘탈 잘 붙들고 그냥 해야 하는 거, 실력을 올려야 하는 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질문 남겨주신 것 중에 아까 화면에 보였던 건 제 목표가 아니고 질문 주신 분의 목표고요. 여기 지금 써주신 것들 다 질문 주신 분들의 기본 정보예요. 그리고 미국 살다 온 애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이겼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뽑혔던 해에도 3명을 뽑았었는데 그 이대 교육공학과를 이 3명 중에 1명이 유학생, 2명이
그냥 토종 한국인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저고. 그래서 당연히 붙은 학생들 중에 유학생도 많아요. 왜냐하면 유학생들이 늘 상위권 편입에 도전을 많이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들이 모두가 붙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숫자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설령 같이 시험을 본다고 해도 그냥 역시나 내가 성적이 높으면 그냥 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만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원서 막 10개 막 이렇게 넘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두 개는 꼭 나의 또 이제 실력에 맞게 잘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질문 먼저 또 받고 또 추가 질문들을 한번 받아볼게요. 또 세 번째 사연 남겨주셨던 분의 사연을 먼저 읽어보면 자, 이전에 인문계열이었으나 자연계열 공대 편입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 시기에 영어와 수학은 어디까지 진도를 나가는 게 좋을지 전반적인 진도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고 또 기출은 최소 언제부터 몇 회독 해야 되는지 등의 공부법도 궁금합니다. 또 공인영어가 반영되는 대학들의 경우 공인영어 성적은 몇 점 이상을 받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서류 첨삭은 언제부터 받는 게 좋을까요? 질문을 여러 개 남겨주셨는데 다들 궁금해할 만한 또 질문들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차례차례 좀 답변을 해보면 일단 저랑 반대시네요. 저는 그 자연계 공대에서 인문계열로 편입을 했는데 인문계열에서 또 이제 자연계열 공대 편입을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까 근데 또 영어랑 수학 관련해서 제가 사실 수학은 좀 자세하게 코멘트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시기라고 하면 어쨌든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었잖아요. 사실 지금까지는 좀 이 영어에 어휘와 해석 베이스 정도는 좀 탄탄하게 다져놓았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만 다져놨어도 하반기 파이널 사실 강의만 들어도 이 이과생분들은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문제는 어휘와 해석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지금 준비 기간이랑 전형밖에 남겨주지 않으셔서 제가 베이스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베이스가 어휘랑 해석이 좀 이렇게 잘 안 된다. 그렇다면 혹시 이 시원스쿨 편입을 수강 예정이시거나 또는 수강 중이신 학생분이라면 모더니즘 수업을 수강하실 것을 강력히 권장드리고 그 대신 한 달 안에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다 못 듣겠다 그러면 6강 정도까지만 들으시면 돼요. 6강이 그 명사 구절 파트까지인데 보통 해석이 다 명사 구 뒤가 엄청 길어져 가지고 해석이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이라도 좀 잡아줘도 기본적인 문법 문제나 어떤 좀 해석 같은 것들을 좀 처리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너무 매몰되면 안 되고 무조건 파이널 강좌를 진짜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 대비 가장 큰 효율을 낼 수 있거든요. 제가 또 가장 단기간에 점수를 가장 많이 올리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또 그런 부분을 또 잘 설명드릴 거니 이과생분들이면 특히 일단 어휘 해석 베이스 좀 다지고 파이널 강좌를 꼭 듣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출이 사실 파이널인데 최소 언제부터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10월 정도부터는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늦어도 11월? 늦어도 진짜 11월엔 꼭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능하면 10월 정도에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출이 사실 뭐 어떤 내가 학교에 시험을 본다고 해서 그 학교별 특징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기보단 실력과 점수를 올리는 법, 즉 출제 원리 자체를 익히기 위해서 이 기출 분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교를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사실 중요하지 않고 그냥 무슨 기출이든 출제자의 의도 파악을 좀 잘 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출제자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항상 이런 데서 문제를 내는구나. 정답은 이렇게 만들고 오답은 이렇게 만드는구나. 나는 그중에 이런 오답 유형에 잘 낚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기출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다 뭐 10월, 늦어도 11월 요 정도 때부터 시작하면 그래도 잘 해내실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회독 같은 경우에도요. 아마 회독이라는 말을 쓰신 거는 여러 번 반복을 얼마나 해야 되냐의 질문이겠죠. 같은 이 기출을 일단 기출을 쭉 여러 학교들을 풀면서 분석을 해본 다음에 내가 풀었던 기출은 한 두세 번 정도 더 풀어주셔도 당연히 좋거든요. 사실 더 반복해도 좋긴 한데 또 새로운 기출 연습도 하셔야 되니까요. 근데 이때 복습 반복도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또 기출 풀고 나서 똑같은 걸 또 풀면 아, 쌤 저는 답이 다 기억이 난다. 이런 뭐 해설도 다 기억이 난다. 그래서 내가 지금 풀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출을 복습해야 된다는 건 출제자의 의도를 외우기 위해서 다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평상시에 출제자의 눈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출을 보면서 출제자의 눈을 공부를 하는 건데 그게 하루 이틀 한두 번 본다고 잘 익혀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봤던 걸 또 봐야 이 출제자의 의도 자체가 거의 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둘, 셋 여러 학교들이 쌓이게 되면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실력이 좀 탄탄하게 좀 다져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자연계니까 자연계이신 분들은 한 6, 70점대까지만 나와도 되게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상위권 학교, 특히 한양대 뭐 이런 학교들을 목표로 하신다면 좀 더 점수는 잘 다져놓을수록 오히려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또 상위권 희망하신다면 영어도 신경 써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인영어가 반영되는 대학들의 경우 공인영어 성적 몇 점 이상 받아야 되냐? 이것도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예를 들면 당연히 높을수록 좋겠죠. 대표적으로 경희대 같은 경우가 이 공인영어를 반영을 하는데 물론 900점 이상이면 당연히 좋고 900점 이상인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800점대 학생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한 그 정도 커트라인만 돼도 사실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때 또 제가 작년에 붙었던 학생들 중엔 토익이 500점대인데도 붙은 학생을 봤어요. 그래서 또 영어나 수학 시험으로 이길 수도 있긴 하다. 근데 물론 좀 더 많이 맞아야 되긴 하겠죠. 그래도 한 그 7, 800점대 정도 자연계니까 그 정도 받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 첨삭은 언제부터 받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소서는 대체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1차 합격 이후에 이제 제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미리 내는 학교가 성대를 포함해서 별로 없거든요. 근데 성대도 별로 글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막 엄청 많은 내용을 담기는 어려워서 막 부담스러운 자소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막 엄청 뭐 미리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뭐 미리 준비해서 나쁠 것도 없죠. 그래서 요거는 성격에 따라 좀 달라요. 나는 한 번 써놓으면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마음이 좀 편한 스타일이다. 그래야 나는 하반기에 더 집중할 수 있겠다. 그러면 미리 조금씩 준비를 하셔도 좋겠고요. 근데 나는 괜히 이거 자소서 때문에 엄청 신경이 너무 많이 뺏긴다. 그러면 사실 그냥 지금은 영어나 수학 공부에 조금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자소서 그냥 좀 준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요 세 번째 학생분이 질문을 주신 건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또 뒤에서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서 제가 못다한 말은 뒤에 또 질문 보면서 또 답변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또 질문이 많이 일단 단어를 어떻게 외우셨나요? 단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저는 단어 암기를 두 가지 방식으로 했었는데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3개월 중에 앞에 2개월 동안 먼저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저는 당시에 복화바이블이랑 MD 33,000이라는 책이 편입 어휘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복화바이블보다는 MD 33,000이 좀 더 보기가 쉽길래 그 단어 책을 선정해서 외웠고 뭐 중심으로 봤냐면 어원이랑 영영정의, 그 다음에 예문 이런 것들 중심으로 그 단어의 좀 이미지를 잡았어요. 이 단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을 때 쓰는 단어구나. 이 어원 때문에 얘는 이런 의미를 갖는 거구나. 좀 이런 걸 보면서 뜻을 기억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좀 누적 복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날에 외운 단어는 반드시 다음날 외우고 그 다음에 요일별 복습을 했었습니다. 월요일에 외웠던 단어를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오늘이 월요일이면 저는 일요일에 쉬었었거든요. 그러면 토요일에 외웠던 단어 복습하면서 저번 주, 저저번 주 월요일에 외웠던 단어들을 싹 모아가지고 복습을 해주고 오늘 거 다시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누적 복습을 하다 보면 아는 것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그런 것들은 이 회색 형광펜이나 샤프로 이렇게 체크하고
그 외워지지 않는 것들만 추가적으로 계속 외우다 보면 누적 복습으로 쌓아도 양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줬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에 한 데이 1개에서 2개 정도 외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 자체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편입 단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50개 정도 보면서 대신에 최대한 이미지, 어원 이런 것들 보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달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기본적인 편입 어휘들은 그리고 어원이나 어떤 동의어 반의어 카테고리들은 조금 익숙해졌는데 아무래도 단어의 절대적인 양 자체가 많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하면서 모르는 어휘들을 포스트잇에 그날 적어서 최대한 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 특히 마지막 한 달 때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 표로 정리된 전체 그 편입 어휘가 표로 정리된 막 그 A4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슨 떠돌아다니는 자료였는데 저도 그런 자료를 인터넷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 기본 어휘라고 되어 있는 거, 편입 필수 어휘라고 되어 있는 거를 계속 하루에 한 700개? 씩 외웠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700개는 외운 게 아니죠. 눈에 그냥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를 이렇게 보는 목적은 뭐냐면 제가 예문까지 맨날 보면서 공부를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엔 기출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눈에 일단 발라놓으면 기출을 보면서 나 이거 봤는데? 아까 이거 봤는데? 이러면서 이 단어가 이 문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단어를 그냥 눈에 발라놓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 단어를 예문, 문장으로 익힐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했을 때 단어가 되게 많이 외워지더라고요. 이 양을 쌓을 때에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시원스쿨 편입에 또 그 등록하신 수강생 분들께는 하운보카라고 제가 또 직접 저희 또 연구진들과 제작한 자료를 올려드리는데 그 단어장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로 다 편입 필수 어휘들과 그 다음에 논리 독해에서 테마로 쓰이는 것들까지 쫙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장의 어떤 목적은 하루에 한 200~300개씩 보면서 눈에 발라서 그 다음에 테마나 동의어 반의어 카테고리가 잘 익혀지게 해가지고 결국은 기출에서 문제를 실제로 풀면서 예문 학습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한테 먼저 맞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둘 다 전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일단 편입 영어 어휘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저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어원과 예문 위주로 조금 더 익혀주셨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하루에 그렇게 몇백 개씩 좀 일단 눈에 바르면서 기출을 통해서 학습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고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라면 곧바로 이렇게 하루에 좀 한 200~300개씩 눈에 이렇게 좀 바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기출문제 풀면서 익히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출문제 풀면서 만나는 단어 근데 여러 번 본 단어인데 내가 뜻을 모르거나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단어들은 꼭 체크해서 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에서 외웠던 단어들보다 제가 공부하면서 만났던 단어들을 외우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잘 활용이 되고 또 필요한 단어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습도 꼭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편입생은 졸업장에 편입했다고 표시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전적대가 나온다고 하던데요. 일단 제가 모든 학교의 사정은 알 수가 없어서 이화여대 기준으로만 좀 얘기를 드리면 이화여대는 졸업장에 편입의 그 졸업증명서를 뗐을 때에는 나오는데 졸업장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졸업증명서에는 편입학이라고 표시가 되긴 합니다. 근데 전적대가 같이 기입이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졸업장 자체에는 뭐 편입한 학교는 나오지 않는다. 근데 이게 편입생 차별할까 봐 만약에 걱정하셔서 주시는 질문이라면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편입생 차별 때문에 편입 준비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 그거는 조금 역설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학교는 고고익선이다. 그것이 무슨 전형이 되었든. 그리고 괜히 커뮤니티에서는 막 편입생 차별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제가 실제로 학교 다녔을 때 편입생이라고 차별받거나 이런 적 아무한테도 없어요. 학생들한테도 없고 교수님들한테도 없고 오히려 되게 공부를 해본 학생들이어서 그런지 노력을 더 알아주더라고요. 편입 되게 어려운 시험이라던데 언니 진짜 영어 잘하겠어요. 뭐 교수님들도 편입생들은 항상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성인이 돼서 노력해서 들어온 학생들이라 그런지 대학 와서도 항상 열심히 하더라. 이러면서 너무 기대된다. 막 이런 시선으로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혀 차별 느껴본 적 없고 너무너무 학교 생활도 잘했고 졸업하고 나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대랑 경찰대 편입도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 편입영어 시험이랑 많이 다른가요? 경찰대 시험은요, 일단 전년도에 딱 기출 하나 나와 있어서 뭐 엄청 그냥 명확하게 좀 말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왜냐면 아직 좀 더 데이터가 쌓이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전년도 기출과 그 다음에 경찰대 신입학 있죠. 이 편입 말고 그 수능 볼 때 같이 그 경찰대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는 그 신입학 시험까지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수능이 좀 더 가장 쉬운 난이도라면 좀 더 어려운 게 경찰대 신입학,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게 경찰대 편입학, 그 다음이 편입영어라고 이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입영어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수월한 편이다. 근데 살짝 이 범죄 관련 이런 지문들도 나오긴 하다 보니까 어휘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좀 채워줘야 할 필요는 있는데, 출제의 원리 자체는 다 거의 동일해요. 이 수능과 경찰대 신입학과 경찰대 편입학과 그다음에 편입영어까지 아무래도 영문학과 교수님들이 뭐 또 출제를 하시고 하니까 이 다 시험 매뉴얼 자체를 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서 그 시험 매뉴얼에 맞게 아주 영문 출제 원리에 맞게 너무너무 문제를 잘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대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도 편입영어 준비 방향과 이렇게 맞게 공부를 하시면 그 너무 극악스러운 어휘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기본적인 공부 방향 같이 따라가 주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찰대 특강 안 하는지 또 질문을 주셨는데, 마침 또 경찰대 특강을 합니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경찰대 특강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또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또 경찰대 학생들이 꽤 많이 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학생들이 좀 이 경찰대 수업, 그 경찰대 위주의 수업이 없다, 잘 없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 왔는데, 학원에 오자마자 이게 언어 논리를 같이 또 공부해서 그런가 제 수업이 또 아주 논리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언어 논리 방향과 되게 잘 맞아서 이게 언어 논리도 오히려 더 잘 보이고, 그래서 영어 성적도 정말 많이 올라요. 이게 언어 논리를 또 공부를 했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시너지가 좋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길래 올해는 경찰대 특강도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 특강 공지도 사이트나 뭐 그다음에 제 인스타에랑도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팔로우 해주시고 보시면 또 특강 이렇게 게시글 올라오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제가 또 질문을 우당탕 받았으니까 또 다음 상담도 계속 이어서 네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월부터 온라인 강의를 듣긴 했지만 제대로 학습을 하지 못해서 준비 기간이 지금 처음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맘 잡고 한다면 이번 편입시험 합격 가능할까요? 정말 많이들 해주시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제가 참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좀 이렇게 잘 못하지만 그래도 진짜 도움이 되라고 쓴소리 살짝 보태서 팩트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편입시험 합격 가능하냐라는 가능성만 따지고 보면 당연히 가능하죠. 지금 시작해도 가능하고 다음 달에 시작해도 가능할 겁니다. 저도 3개월 만에 해냈으니까. 그래서 가능성으로만 얘기하면 가능한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앞에 서론을 이렇게 까냐면 3월부터 시작했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처음인 거랑 마찬가지라면 본인의 태도가 좀 잘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이 태도로 보내면 이거는 당연히 합격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공부한 친구들이 사실 공부하는 의미가 없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마음 잡고 한다면이라고 써주셨는데 3월부터 시작했을 때도 분명히 마음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마음은 이미 있어요. 근데 항상 학생들이 나 제대로 맘 잡으면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몸을 잡아야 돼요. 그 몸을 내보내세요. 이게 마음을 잡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원래 인간은 누구나 다 의지가 약하고 저도 의지가 약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일도 되게 아직도 엄청 많고 공부할 것도 당연히 많고 한데 이런 삶을 거의 지금 편입 시작부터 하면 8년째 살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할 일 많고 한데도 당연히 저도 쉬고 싶고 하단 말이에요. 몸이 힘들면. 그래서 저는 집에 안 들어가요. 몸이 밖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내 눈앞에 그 일할 거리 있고 책 있으면 그냥 공부하게 돼요. 앉아 있다가 시간을 조금 버릴 수는 있어도 아예 버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항상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데 몸을 컨트롤을 잘 하세요. 무조건 눈 뜨면 그냥 생각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시고, 그 다음에 꼭 집에서 공부하거나 편한 장소에서 공부하지 말고, 무조건 집 가깝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집에서 가까운 데서 공부할수록 집에 잘 가요. 또 괜히 밥 먹고 온다고 집 가가지고 1시간, 2시간 누워있다 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환경 통제를 좀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스스로를 꼭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고 방향성만 맞게 공부해 주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 말고 몸 컨트롤 잘하기,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남겨주신 이 베이스 봤을 때 그 수능 성적은 5등급이니까 뭐 저랑 거의 비슷했긴 했지만 토익이 그래도 700점대니까 저보단 나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원인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다. 몸을 컨트롤을 잘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 질문 같은 게 올라왔는지 또 볼게요. 수험 생활 동안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비법이 없을까요? 이거 제가 아까 멘탈 관리 얘기 드릴 때 좀 얘기 드렸던 부분일 것 같은데, 우울해진다고요? 자, 일단 자존감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근데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건 뭔가 내가 계속 성적을 나로 대입해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나는 되게 내 존재가 뭔가 대단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오늘 10시간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공부 시간도 못 채우고 막 이러면서 자책을 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닐까요? 근데 진짜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너무 우리가 그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합격수기 이런 거 보면 막 공부 하루에 10시간, 막 11시간 이렇게 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공부 진짜 막 책 이만큼 보면서 공부했다라고 하니까 괜히 기준치가 그런 데 맞춰져서 막 이게 나를 좀 갉아먹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성적 이런 것도 저를 보면 처음 시작했을 때 30점대였거든요. 근데 90점대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90점대도 마지막에 막판에 오른 거지. 그 앞에는 막 30점, 40점, 50점 이런 점수를 계속 눈앞에 봤어요. 근데 그 성적이 그러니까 곧 내가 아니에요. 공부 처음 시작했고 막 영어 잘 못했으면 당연히 성적 아직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도 아직 뭐 시험 훈련 제대로 안 했으면 성적 안 나올 수도 있죠. 지금부터라도 공부 열심히 하면 되죠. 그리고 자존감이 진짜 떨어질 진짜 이유가 없는 게, 본인을 이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인 의지로 내가 뭔가의 목표를 이루고 싶어서 새롭게 도전을 해서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고 의무 교육도 하나도 아닌데. 근데 그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한 거고 되게 주체적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니까 절대 이 자존감을 막 이렇게 갉아먹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 하는 것만큼 빛나고 되게 멋있는 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멋있는 시간 보내고 계신 거니까 나 되게 지금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 내가 지금 나 스스로의 이 뭔가 지식도 잘 충전해주고 내 인내심도 키우고 공부 체력도 키우고 내 능력치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근조근하게 골절시키는 중이란 댓글이 너무 웃긴데. 자, 그래도 다 도움이 되라고 얘기해 드린 거니까요. 네, 그쵸. 저스트 두잇입니다. 네, 밑에는 다들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밑에 또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보면 자꾸 일희일비해져요. 모의고사 점수랑 실제 시험이랑 결과값이 얼마나 똑같을까요? 전혀 똑같지 않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학생들도 모의고사는 못 봤지만 그래도 시험 합격한 친구들 많고, 또 모의고사 엄청 잘 봤는데 생각보다는 좀 더 떨어지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조건 이꼴 관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냥 참고 정도? 나 지금 이렇게 공부해왔는데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냥 대충 요 정도 선이구나. 그런 좀 참고 데이터로만 쓰지 그거 자체가 절대 똑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제진 분들이 다르니까요. 물론 모의고사도 이렇게 잘 출제를 해주신 거겠지만 그래도 매달 이렇게 출제하는 문제들이랑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렇게 한 번, 1년에 딱 한 번 학생들 뽑으려고 준비하는 시험이랑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또 학교별로 이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께서 출제하시느냐에 따라 또 살짝씩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절대 똑같진 않은데, 근데 또 그 합격한 사람들의 또 다수가 모의고사도 대체로 좀 잘 보긴 했지만 이 꼴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점수 자체에 일희일비하는 건 진짜 좋지 않아요. 공부할 때 꼭 필요한 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마인드 컨트롤인데, 항상 본인을 중간으로 잘 유지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잘 봐도 들뜨지 않게, 너무 못 봐도 이렇게 우울해지지 않게. 여러분들의 성적과 실력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못 봤다고 해도 그냥 시험이 어려웠거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겠죠.
매일매일 공부하면 잘 쌓일 거예요. 그냥 시험날 포텐 터트리자. 이렇게만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을 또 받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댓글에 남겨주신 질문들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5번째 학생이 질문을 주셨는데, 자, 예체능을 하다가 늦은 22살의 나이에 군대에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진짜 생 노베이스에서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 또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1학년 때 미리 준비를 하고 싶다. 또는 이제 이렇게 군대를 가려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싶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걸리는 표현이 있어요. 늦은 22살이라뇨. 22살이 늦었다고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겠죠? 지금 그러니까 22살인데 22.8세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할게요. 자, 일단은 군대를 가시면서 뭔가 편입을 준비하려고 하신다는 이 자세가 일단 아주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또 미리미리 이렇게 또 준비도 하시고, 근데 진짜 생 노베이스라고 했는데 수능 7등급이면 그래도 노베이스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도 뭐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다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노베이스에서 시작을 하셔도 그냥 중요한 건 어휘랑 해석 기반을, 특히 해석력 요거를 좀 잘 다져주시는 게 진짜 중요한데, 혹시 군대 가시기 전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진짜 모더니즘 하나는 꼭 듣고 갔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강의 중에 이 모더니즘 강의가 해석력을 기르는데 정말 특화되어 있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그거 듣고 워크북 연습 진짜 군대에 있는 내내 계속 연습해 주시면 나왔을 때 그래도 해석에 대한 시선이 정말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꼭 추천드리고, 근데 강의 볼 시간이 혹시 없다. 군대 가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천일문이라도 들고 가세요. 그래도 시중책 중에 천일문이 좀 제일 괜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천일문 기본, 핵심, 완성 순서대로 다 좋은 책들이니까 들고 가셔서 해석력 기르는 공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그 군대 가시면 책도 많을 거예요. 한국어로 된 책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책 많이 읽으면 이 한국어로 생각하는 사고력 자체가 늘어서 우리가 아무리 영어 해석을 잘해도 결국 생각은 한국어로 해야 되거든요. 그 한국어 사고력이랑 독해력 잘 기를 수 있을 거예요.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학년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어휘나 해석력 같은 기반 잘 다져주면 좋고, 그때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면 제 모더니즘 강의를 추천드리고, 혹시 조금 더 욕심내서 공부할 수 있다면 레벨 2까지 보셔도 아주 좋습니다. 하운보카 자료로는 A권 그리고 A권 좀 잘 보시면 좋고, 가능하다면 B권까지 보셔도 더 좋고, 그 정도는 이제 가능한 선에서 준비를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좋은 습관, 책 읽기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수강생 분이신가 봐요. 모더니즘 수업 너무 좋다고 또 남겨주셨네요. 모더니즘 수업이 진짜 그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문법이자 해석, 구문 수업일 거예요. 근데 진짜 이해가 되는 문법이고 해석력이 느는 문법이라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들을 또 받아볼까요? 곧 파이널 기출 수업 시작할 텐데 선생님 강의 중에 실전 수업을 조금이라도 듣고 기출 수업을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바로 기출 수업을 들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요거 마지막 질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이 요게 아니네. 제가 원래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빠졌나 봅니다. 근데 이 자연계 학생이랑도 또 묶어가지고 제가 파이널 기출이랑 어떻게 들어야 될지도 조금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전에 혹시 가볍게 받을 수 있는 질문이 있을까요? 밑에도 똑같은 질문이네요. 문법이 약한데 기출이랑 문법풀이 강의를 병행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출 공부만 집중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것도 강의랑 같이 묶어서 얘기를 드리고, 밑에는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받고 넘어가 볼까요? 편입학원에 커플들이 많던데 연애하면 시험 붙기 어렵겠죠? 뭘 하면 시험 붙기 어렵다 이런 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편입 때 연애해서 시험 붙은 학생들도 있고, 연애 당연히 안 하고 시험 붙은 학생들 더 많고 뭐 그렇긴 한데요. 이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좀 견해를 얘기 드리면, 변화가 있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건 만나고 있는데 괜히 헤어지거나, 그 연애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애를 하거나, 이거는 심경에 너무 큰 변화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설레도 문제고 너무 우울해도 문제다. 그래서 연애를 하면 이 새로 시작하는 뉴 연애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건 조금 참자.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 좀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물론 다 떨어지진 않지만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는 오늘 지금 몇 시일까요? 오늘 한 8시 한 반까지 할 예정이었는데 그 정도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라이브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저장돼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단어 질문 요거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아까 위에 질문 주셨던 이게 수업 수강 과정 그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영어 단어가 많이 약해서 고등 기본 단어부터 수능 단어랑 같이 편입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어요. 근데 독해를 하다 보면 해석을 매끄럽게 하는 부분이 부족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자, 일단 해석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정확한 해석을 못하냐, 좀 더 유연한 내 한국말로 바꾸는 처리를 못하냐,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수식어구 이거 묶는 게 자꾸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제 수업 중에는 모더니즘, 시중 교재 중에는 그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천일문 요런 게 딱 그 문장 구조 잡아주는 눈이거든요. 근데 특히 제 모더니즘 수업이 편입의 문법 문제 대비 플러스 해석력까지 길러주는 수업이기 때문에 문장 구조가 잘 안 보인다면 아마 문법 문제도 좀 잘 풀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더니즘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유연한 해석 조금 더 매끄럽게 내가 한국말로 처리하는 걸 잘 못한다.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식어구 정확히 묻고 해석은 잘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요런 때 있잖아요. 그거는 한국말로 내가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너무 내가 딱 외운 뜻으로 딱딱하게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되고 문맥에 맞게 좀 유연하게 이 상황에서는 이런 단어는 대충 원래 이런 이미지니까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 좀 이렇게 단어들을 말랑말랑한 상태로 문맥을 통해서 뭔가 확정이 될 수 있게 좀 그런 식으로 내가 이해되는 말로 문맥에 맞게 바꿔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연습 안 하면 진짜 안 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 수업 중에는 레벨 2에 해당되는 강좌입니다. 사실 레벨 2, 3, 4 계속해서 이런 유연한 해석은 제가 잡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잡는 게 레벨 2 강의라서 그거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패키지 추천 수강법도 설명해 주시나요? 네, 이거 제가 지금 이제 딱 묶어서 설명드릴 이 강의를 도대체 어떻게 수강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6번째 질문 주신 분은 자연계니까 제가 자연계는 조금 더 뒤로 빼고 그 다음에 앞에 이 질문 아까 주셨던 파이널 기출 수업 시작할 건데 또 어떻게 들으면 좋을지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계 학생분도 같이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시작하신다, 지금 제 강의를 수강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조금 나눠서 얘기를 드릴게요. 베이스가 있는 분들, 베이스가 없는 분들. 그럼 일단 베이스가 없다 그러면 레벨 1 모더니즘 강좌부터 수강을 하실 것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레벨 2 강좌, 그 다음에 레벨 3 강좌보다는 레벨 2를 조금 더 집중해서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제 강의는 항상 끝까지 다 듣진 않아도 되거든요. 물론 다 들으면 좋은데 제 강의는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제 이론을 체화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강의만 계속 들으시는 거는 비추천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 내에서 레벨 2까지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레벨 3는 앞부분만 조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레벨 4로 바로 넘어가셔서 레벨 4 몇 강 듣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논리 독해를 보는구나에 좀 틀이 잡히면 곧바로 파이널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베이스가 낮은 친구들은 요 앞에 레벨 1 모더니즘의 해석력 구조 잡아주는 것과 레벨 2 기반을 잡아주는 수업이 훨씬 더 지금은 비중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파이널은 한 10월, 진짜 늦어도 11월 근데 가능하면 10월 중에 시작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 전까지 이 레벨 1, 그 다음에 레벨 2 요 정도의 기반과 그 다음에 레벨 3, 4는 앞부분의 어떤 이론 기반 그 정도를 좀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그래도 공부를 좀 해오신 분들은 레벨 1 똑같이 듣는 걸 더 추천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더 빨리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반이 있으니까. 대신에 구조도 더 잘 잡힐 거고요. 그래서 이 모더니즘 수업은 특히나 베이스가 아까 없는 분들도
막 한 달, 두 달 걸려서 듣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시험 내년에 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제대로 공부하는 것보다 얕게 여러 번 회독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공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회독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2주일 정도로 1회독 한 바퀴 돌려주고 그때 워크북 예문은 한 개념당 한 두세 문장 정도로 내가 그 개념이 이해될 정도로만 연습하고 어려운 개념은 조금 더 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 번 회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또 베이스가 너무 없으신 분들은 이 2주일 안에 1강부터 20강까지 다 보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러면 6강까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강부터 6강까지 일단 최대한 1, 2주 안에 다 본 다음에 다시 1강부터 돌아와가지고 2회독 해주시면 좋고요. 2회독 하실 때부터 레벨 2를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베이스 있는 분들도 레벨 1을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에 2회독 맞춰주시고 2회독으로 개념 복습하고 워크북 예문 조금씩 또 몇 개씩 연습해 가면서 매일 레벨 2 이론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레벨 2는 앞에 이론 수업 듣고 한 3, 4강 정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아 이런 식으로 글을 읽으면 되는구나를 느끼고 그 다음에 몇 강 좀 보시면서 감이 잡히셨으면 레벨 3로 바로 넘어가시면 좋아요. 왜냐면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는 거니까 레벨 3가 훨씬 더 심화된 강의거든요. 레벨 3를 다시 처음부터 몇 강씩 좀 더 연습해 보면 좋고 상위권을 희망하신다면 레벨 3를 조금 더 뒷부분까지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레벨 4는 이제 좀 더 실전적인 원리를 다 담고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베이스 있으신 분들도 당연히 레벨 4를 좀 더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레벨 3는 시간 가능한 만큼 보고 그 다음에 얼른 레벨 4로 넘어오셔서 앞부분 이론부터 최대한 들을 수 있는 만큼 수강해 주시면 되는데 그 어떠한 것도 파이널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도 파이널은 그래도 최대한 따라가실 수 있게 남은 기간 동안에 그래도 최대한 고득점 올릴 수 있게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됐든 가능한 파이널은 한 2, 3개월의 공부 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스타트를 끊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12월 중순 즈음에 시험을 시작하실 테니까 적어도 10월 중순에서 말, 그 정도 사이에는 파이널이 시작해야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보는 시험에서 결과를 어느 정도 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이널은 늦어도 2달, 그리고 가능하면 3달 전에, 3달까지는 아니고 한 2달 반이니까 그러니까 10월 초에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질문들이 좀 해결이 됐겠죠? 실전 수업을 그래서 조금이라도 앞부분 이론들은 조금 들어보고 기출 수업을 들으면 그래도 더 좋긴 하겠다. 저의 방법론에 좀 더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문법이 약하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해결 좀 되셨겠죠? 레벨 1 수업, 모더니즘 수업을 먼저 1회독을 좀 해주시고 복습하면서 문법 강의들로 개념 좀 다지고 바로 파이널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은 오히려 레벨 2, 3, 4가 다 똑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3, 4가 완전 똑같고 레벨 2가 파트별로 익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파트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모더니즘 끝나고 나서 레벨 2 문법 보고 그 다음에 나는 섞이면 그때 막 풀 줄 모르겠다. 파트별로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때는 레벨 3나 레벨 4 강좌 들어주시면 되고 그때의 차이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들을 수 있는 만큼 들어주시면서 파이널로 바로 들어가셔도 또 문법 푸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질문 주신 이 자연계 학생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자연계 학생은 아까 제가 앞에 이 Q&A 초반 부분에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과 동일한 내용이긴 하나 다시 조금 기출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파이널은 꼭 들었으면 좋겠다. 제 파이널 수업은 혹시 나 이 학교 안 갈 건데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학교별 특징 이런 거에 주력하기보다도 그런 건 되게 부수적이고 어차피 출제 교수님들도 매년 바뀌시기도 하고 또 학교마다 어떻게 나올지 사실 정확하게 예측은 안 되기 때문에 학교별 특징이 조금은 있더라도 그게 메인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널 수업은 제 실전 이론,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갈 수 있는 이 능력 자체를 제가 딱 3개월 정도의 커리큘럼으로 딱 익힐 수 있게 짜놨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동안은 이 파이널 강좌를 충분히 학교 상관없이 이 강좌를 익혀주시는데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과생들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과생이라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너무 어려운 제가 막 이 문제 변별력 문제다 이런 문제들 있죠. 그런 건 좀 스킵하셔도 돼요. 왜냐면 그렇게 고득점 안 나오셔도 되니까. 그치만 모든 강의를 전반적으로 들으면서 이론은 익히시고 좀 어려운 문제들을 좀 건너뛰셔라. 그러면 내가 좀 내야 될 점수 있죠. 한 6, 70점대. 그래서 상위권 희망한다면 조금 더 높게 그 정도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해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소서 얘기는 앞에서 아까 드렸으니까 또 뒤에서도 다시 또 정리는 할 거라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럼 이제 제가 뽑은 질문들은 이렇게 마무리가 다 되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에 좀 정리도 해볼 겸 제가 제안하는 단기 합격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단기 합격 전략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기출 꿀팁들도 살짝씩 드려보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랑 원서 관련한 전략들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요. 일단 첫 번째 단기 합격 전략부터 요건 제가 제일 첫 번째 그 Q&A 상담 신청해 주신 분께 드렸던 답변이기도 한데 단기 합격을 하는 필수 요건은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남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합격하기에 부족한 시간은 아닌데 방황하면 당연히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공부의 방향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럼 그 방향은 어떻게 잡냐? 이게 홍보 같지만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진짜 팩트로 전 절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제가 제 그 합격으로도 증명해냈고 3개월 만에 기출점수 30점대에서 90점대로 올렸고 제 학생들 중에 단기 합격생들도 진짜 많거든요. 바로 전년도만 해도 3개월 만에 파이널만 듣고 한국외대 붙은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도 있을 만큼 제 학생들 중에서도 참 단기 합격 케이스도 정말 많다. 그래서 그런 게 증명을 해준다라고 생각해요. 방향의 중요성을. 그리고 그 방향을 제가 정말 명확하게 제시를 잘 해드릴 수 있다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을 준비하실 계획이라면 꼭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을 들으면 바로 아실 거예요. 아, 나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이렇게만 공부하면 나 그래도 진짜 붙을 수도 있겠다. 좀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단기 합격 전략이 결국 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이지만 그 방향에 맞게 잘 공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마인드 컨트롤 꼭 잘하세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은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 드렸죠. 그래서 꼭 자신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집중해서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학교별 기출 꿀팁을 모든 학교를 설명드리긴 조금 어려우니까 사실 학교별로 막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거든요. 그냥 모든 학교가 다 영어영문학과 교수님들이 출제하시는 거라 출제 원리 자체가 거의 유사하고요. 근데 조금 더 특이한 학교들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일단 제가 붙은 이화여대. 이화여대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일단 어휘에 대해서 악명이 높은데 어휘는 생각보다 마지막 그 템블랭크라고 불리는 그 유형에서만 좀 까다롭지 앞부분 어휘는 그렇게까지 까다롭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들 템블랭크에 비중을 많이 두는데 아니요. 그 앞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앞을 진짜 잘해야 돼요. 그리고 상위권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앞을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어휘, 문법, 그보다도 논리 독해. 특히 독해를 진짜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대 문제들이 다 추론이랑 빈칸 문제밖에 거의 안 나와요. 대입학도 제목 유형밖에 안 나오거든요. 걔네들이 다 추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추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본문에 제시된 논리 관계를 바탕으로 주어진 논리 관계를 비약하지 않고 재구성해서 같은 말을 하는 선지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추론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론할 때 막 내 주관을 넣어가지고 비약하거나 상상하거나 이런 답 고르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본문에서 말하는 논리 관계랑 딱 들어맞는 걸 고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중점에 두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대 걸 보실 때 특히 기출 지문 분석하시면서 이 연결 읽기라고 하죠. 단어가 막 계속 바뀌는데 걔네들 같은 말 하는 것들 잘 알아봐야 선지에서까지도 잘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가 이 지문 자체가 주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명확하게 뭐뭐가 뭐뭐를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딱 명료하게 논리관계 정리하는 거 있죠. 요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영어라고 하는 이 지문 자체가 자꾸 같은 말을 여러 번 다른 단어로 바꾸니까 그 다른 말 하는 것들을 잘 패러프레이징, PP 연결 잘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지를 분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패러프레이징, 본문 기반으로 이거 이런 논리다, 이런 논리다, 이건 본문에 안 나온 논리다, 그럼 틀렸네. 본문에서 예를 들면 A 화살표 B, B 화살표 C 이런 논리가 나왔으면 추론할 수 있는 건 A 화살표 C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본문에 나온 논리들을 좀 잘 명확하게 정리해서 딱 재구성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선으로 분석을 해주시면 되게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멀티블랭크 뒤에 템블랭크라고 부르는 유형은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된다. 합격자들 대부분 거의 반타작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 또한 그 단어를 많이 안 외워가지고 심화어휘까지는 못 외워서 거기 뒤에 단어는 반타작했거든요. 그래도 앞부분을 잘 봤기 때문에 합격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늘 고득점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한양대도 다른 학교랑 출제 원리 자체는 동일한데 논리 관계를 정말 정교하게 여기도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대 한양대 연습 잘 하시면 논리 관계 잡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근데 얘네들은 아직 풀기에는 좀 실력이 안 된 상태에서 풀기는 좀 아까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기출분석 보는 눈이 생겼을 때 그때 이대나 한양대 분석을 통해서 좀 실력을 완전 끝까지 이렇게 당겨주시는 게 제일 좋고 또 제가 올해 이대 특강이랑 한양대 특강도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강 올라오면 상위권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상위권들 준비할 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중앙대 같은 경우는 장지문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 중앙대는 제일 큰 메인 아이디어만 단락별로 하나씩 어떤 문장이 좀 가장 중요한가 이거를 조금 결정해서 단락별 메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다 굉장히 평이하게 좀 풀 수 있고요. 지엽적인 문제를 거의 잘 안 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대는 다 꼼꼼하게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딱 주제문 찾고 나머지는 같은 말 하네. 오케이. 그래서 이 단락 이런 내용 하고 정리하고 다음 단락 또 이 문장 이 내용 말하는 거네.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딱 정리하는 요약 정리하는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중앙대 지문들 잘 푸실 수 있을 거고 비슷한데 난이도 조금 더 낮은 독해 지문 유형이 세종대랑 홍익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장지문 연습할 때 한번 세종대로 해보시고 진짜 지엽적인 거 안 봐도 되네를 조금 느껴보세요. 그리고 홍익대 거 보시면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조금 이제 본문에 없는 표현들 나오면 조금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패러프레이징 잘 하셔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어주시면 되고 그거에 조금 더 심화된 게 중앙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지문은 요 순서대로 연습해 주시면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학교 외대. 외대는 특이하다기보다 외대는 조금 편입에서의 기본기를 점검하기 아주 좋은 학교인데요. 어휘력이나 해석력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를 좀 체크하기에 좋습니다. 즉 그 말은 높은 논리력이나 어떤 사고력, 추론력 같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독해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외대 시험을 봤는데 한 70점 이하가 나온다면 해석력 비상입니다. 진짜 해석력 공부 제대로 하셔야 되고 70점부터 한 85점 이내 마찬가지 해석 흔들리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잡아주시는 게 좋고 근데 막 엄청 없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조금 더 빠르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외대 시험에 한 85점 이상이면 그래도 기본적인 해석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 대신에 상위권들 도전할 만한 베이스가 있는 거니까 조금 더 그런 논리력, 사고력 기반을 좀 더 다져주는 게 필요하겠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대는 그런 기준을 잡아주는 학교로 그 다음에 문법 개념도 되게 좀 골고루 주요 파트를 출제하기 때문에 문법을 정리하는 그런 학교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종대는 막 문법이 30문제 나오고 그래서 악명이 되게 높은데 아까 중앙대랑 같이 언급했지만 독해 난이도가 좀 굉장히 평이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문법도 30문제 중에 좀 어렵고 지엽적인 한 대여섯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주요 파트라서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꼭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 또 기출 꿀팁들은 또 제가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또 풀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원서 전략. 자기소개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다. 일단 압도적으로 영어 시험을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는 그래도 쓸 때는 좀 잘 쓴 자소서를 참고하시는 게 당연히 제일 좋아요. 그래서 수능이든 아니면 스펙업 이런 데 있죠.
그런 취업 자소서들, 왜냐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과랑 직결해서 진로를 좀 더 현실적으로 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그 수능 쪽은 아무래도 꿈 많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조금 진로가 좀 현실과 조금은 동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수능에서 잘 쓴 합격 자소서들과 스펙업에서 좀 이 그 잘 쓴 취준생들 자소서 좀 골라서 보시면 와, 진짜 잘 썼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좀 그림은 잘 못 그려도 어떤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인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자소서도 내가 잘 쓰진 못해도 잘 쓴 자소서를 알아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내가 잘 읽히고 이 사람 진짜 뽑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자소서를 한두 개 또는 두세 개 골라서 비슷한 구성으로 똑같이 녹여내 보세요. 괜히 막 어떻게 할까 백지에다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잘 쓴 자소서들 가지고 최대한 내 경험 바탕으로 비슷하게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그래도 충분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맞춤법 체크는 꼭 하고 오탈자 검수는 하고 제출을 하시길 바라고, 글자 수도 웬만하면 거의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막 500자 쓰라 했는데 300자 쓰지 마시고 한 470자, 80자 요 정도로는 채워주셔야 돼요. 그건 성의의 문제이니까. 그 다음에 또 애초에 자소서 쓰실 때 1000자 이러면 2000자 정도 써놓고 줄이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아마 쓸데없는 말을 꽤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딱 맞춰서 써놓으면 줄이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거든요, 글이. 그래서 항상 쓸 때는 조금 더 길게 쓰시면 좋고, 그 다음에 본인이 첨삭할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한테 첨삭해도 좋고, 뭐 물론 전문가의 첨삭도 받으면 나쁠 건 없겠지만 그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저도 그렇고 제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저는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1차 합격한 이후에는 좀 봐주기도 하는데 그냥 이 자소서 자체가 엄청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것도 요즘 좀 좋은 거 많던데요. 면접왕 이형인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자소서 관련해서 되게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런 영상들 많이 참고하셔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서 전략은요.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원서 전략은 원서 쓰느라 공부 안 하시면 진짜 안 돼요. 이때 막 왜 고등학교 때 수시철 때 애들 다 공부 안 하는 것처럼 진짜 공부 많이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그때가 기회예요. 남들 공부 안 돼서 집중 안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는 많은 고민을 하지 말자, 그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빨리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원서는 어떨 때 쓰면 되냐면 보통 한 이제 며칠 동안 접수를 받는데 첫날에 해당 학과에 원래 지원하고 싶었던 애들이 싹 다 소신 지원을 해요. 그래서 둘째 날 아침에 보는 경쟁률이 진짜 실질적인 좀 이 학과를 위해 달려온 그런 경쟁률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둘째 날 아침에 원서 접수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조금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난 그래도 한 요 정도 학과에 좀 지원해봐야지 그런 마음 먹고 있다가 둘째 날 딱 경쟁률 확인하고 그래도 내가 뭐 고민한 과가 여러 개 있었는데 이 세 개 학과 중에는 요 정도가 좀 내 마음에 그래도 경쟁률이 좀 더 적으면 그래도 여기다 해보자. 아니면 여기 비슷한데 막 이 소신 지원하는 학생들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럼 그냥 그 과에 해보고.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점수를 알고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 딱 그 정도 고민하고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일반 편입은 특히나 뭐 학사 편입도 비슷하긴 한데 영문과, 미디어학과, 경영학과 이 세 개 완전 메이저 학과이거든요. 인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학생이나 좀 성적대가 좋은 학생들이 많이 쓸 수밖에 없다 보니 이 학과들은 몰빵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조금 골고루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학교별로도 내가 학교의 이름을 좀 더 높이고 싶다면 과는 조금 더 낮추는 게 좀 더 전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같은 과를 쓰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 복수전공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다 쓰지는 말고 좀 적절히. 그렇다고 해서 막 여러분 졸업도 못할 학과는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졸업도 염두는 해두고 그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추가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파이널 패스에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신 강의 다 들어있는 거죠? 네, 다 들어있습니다. 다 올라갈 거예요. 맞나요? 맞겠죠? 네, 기출 특강으로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저 자세한 사항은 공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올라갑니다. 그리고 특강은 학교별로 따로 수강 신청해야 하나요? 학교별로 몇 강인가요? 요거는 이 특강이 이화여대 특강 이렇게 한
그 4회 특강이 있고 뭐 한양대 특강도 4회 있고 또 학교별 직전 특강은 한 회씩 또 여러 학교별로 올라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원하시는 거 신청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교별로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파이널 이 강좌 자체는 특강 개념이 아니고 제 기출 실전 이론을 체화하는 강좌이니까 빠짐없이 들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널 강의 언제 시작되나요? 오프라인 기준으로는 9월 중순, 그러니까 사실 다음 주에 바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원스쿨 편입에서도 비슷하게 한두 20일, 네, 9월 20일, 네, 그 정도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9월 20일. 여러분 요거는 꼭 그 디데이 체크해 주셨다가 파이널은 저의 현장의 흐름과 함께 같이 시작해 주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10월 정도에 시작해 주셔도 그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정말 늦어도 11월 그때까지는 꼭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 마무리해 주시고 합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편사에 올라와 있는 학교가 과별 커트라인 유의미한 점수일까요? 아니요. 별로 그렇게까지 뭐 참고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좀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는 자료이긴 해가지고 너무 그거를 보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누구랑 대화를 하냐고요? 여기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 그 라이브 방송을 위해 옆에 같이 계신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열일하신다. 특강 폭격. 저의 노고를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단어 되게 댓글 맛집이신데 아이디부터 심상치 않다고 했는데 그리고 9월에 기본 심화 듣고 10월에 실전 듣고 파이널 시작해도 될까요? 지금 이렇게 하는 중이시다. 네, 9월에 기본 심화 듣고 10월에 실전 듣고 파이널 시작해도 되긴 하는데 근데 가능하다면 기본 심화 실전, 그러니까 베이스에 따라 또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베이스 있으면 앞부분 이론 듣고 파이널에서 그 이론들 다시 다 나오니까 파이널은 최대한 커리큘럼 따라서 10월, 가능하면 올라오자마자 거의 9월 20일, 그러니까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시작해 주시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늦어도 10월 말, 11월 초에는 꼭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머, 감사합니다. 댓글들. 네, 그리고 그리고 제가 파이널 얘기를 한 김에 또 이 시원스쿨 편입영어에서 곧 런칭될 파이널 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파이널 패스를 수강하시게 되면은 제가 오늘 또 쭉 설명드렸던 저의 모든 합격 노하우와 또 7년 동안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 농축된 이 엑기스에 해당되는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거기과 더불어서 첫 번째 이제 실력 점검을 할 수 있는 무료 진단 모의고사가 시원스쿨 편입에 올라와 있어요. GPS 그 진단 모의고사라고. 그래서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다음 내 현재 위치가 어딘지 그런 것들 체크하실 수 있을 테니까 요거 무료니까 그래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기반으로 커리큘럼 어떻게 수강할지도 영상도 찍어놨거든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해설 영상 보시면 제 수업을 수강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자체를 사실 결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 시원스쿨 이거 패스 끊을지 말지 이 선생님 수업을 들을지 말지 좀 고민이 된다 하시면 한 번에 이런 결정을 하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이거 무료 진단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해설 영상이 10,000원 요렇게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수강하시면 10,000원이잖아요. 좀 수강하기 어렵지 않죠. 커피 2잔이니까. 그래서 그거 수강해보시고 해보시면 판단이 딱 드실 거예요. 들어야겠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혜택이 12권의 교재가 다 풀로 이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패스 신청을 하시면 12권 교재를 다 받으실 수 있는 구성인 거니까 꼭 요 기간 안에 패스 구매하셔서 교재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기초부터 파이널까지 이 모든 커리큘럼이 이 패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시작부터 쭉 얘기했던 모든 과정들이 그래서 이 패스 자체가 진짜 올해 지금 첫 런칭하는 거라 정말 역대급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9월 20일부터 파이널 강의가 순차적으로 업로드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럼 현장 흐름에 맞게 사실 같이 시작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해드린 대로 뭐 앞 과정이 필요하다면 앞 과정 듣고 또는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거나 수강 중이신 분들은 같이 이거 파이널 시작할 때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파이널 패스가 진짜 또 역대급 구성인 게 또 네 번째, 편입 합격하시면 최대 500%까지 환급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환급 조건도 보시면 막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환급까지 해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런 걸 목표로 하면 좀 동력도 되기도 하잖아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관리도 네이버 밴드로 제가 하트반이라고 원래 좀 운영하던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온라인 학생들을 그 하트반으로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원스쿨 편입해서 제가 온라인 강의를 런칭하게 되면서 그 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네이버 밴드로 똑같이 옮겨왔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 공부 습관도 좀 잘 잡고 싶다면 이 관리 프로그램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널 패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모의고사부터 교재, 그 다음에 아주 빵빵한 커리큘럼과 그 다음에 환급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학습 관리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밴드 뭐 톡으로 저랑 뭐 소통도 가능하고 뭐 물론 제가 또 하는 일이 정말 많다 보니 바로바로 답변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가능한 빨리 답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저한테 따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또 메시지 주시면 제가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좀 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라이브 방송도 또 제가 주기적으로 또 할 수 있으면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올해 시험 보실 수험생분들은 제 수업 꼭 수강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또 라이브 방송 이렇게 그냥 참여해서 어쨌든 또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 시원스쿨 채널에도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혹시 놓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히 가세요.